총선은 끝났지만 전국은 조금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분노한 시민들이 재선거구를 외치고 냉혹한 성적표를 받아낸 야당은 패배의 책임을 당 안과 밖에서 찾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수재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의원님. 근데 오늘 의원님이 저 출연이 예정돼 있으신 날 전날 그냥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예. 이 문제 취임 1년 예 맞아요. 기자회견했죠. 예. 예. 전반적으로 어제 대통령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요, 뭐 다 이 일종의 말잔치인데 예. 저는 사실은 그 뒤에 질문 과정에서 예. 공소 취소 얘기를 하는 거 관련해서 얘기하는 걸 보고 예.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그걸 보고 저것만 보더라도 예. 이 대통령이 이 보유국인 우리나라 좀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뭐 그 얘기하면 오늘 질문 중에서도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그게 이게 기소가 잘못됐으면은 일단은 재판으로 이 기소에 다 정당한 여부, 예. 유죄나 무죄를 우선 먼저 받아보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우리 김태현 예. 사회자께서도 변호사시니까 잘 예. 아시겠습니다만은. 그게 공소취소라는 것은 아주 극히 예외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 법이 바뀌어 가지고 이걸 면소를 해야 되는 예. 정도가 됐다든지 예. 아니면은 뭐 이게 정치적인 이유로 이건 사면을 해야 될 때 예. 이제 확정 판결이 있으면은 사면을 하지만 확정 전에는 사면이 안 되니까 공소 취소의 형식으로 사면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이례적인 경우가 아니면은 공소 취소 얘기가 안 나오는데 뭐 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자기 재판에 대해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재판에 대해서 그것도 공소 취소 방향을 가장 정상적인 루트로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 기소가 문제가 있으니까 특검을 다시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뭐 일종의 조작을 하라는 얘기 비슷한 거지요. 예. 그래서 이 취소 쪽 가는 길을 잡아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자신의 재판에 대해서 자신이 있다면은 예. 정말 자신이 억울하고 검사의 기소가 엉터리라 그러면은 예. 본인이 재판 다시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죄 받으면 되지 않냐? 무죄 받으면 되는 거죠. 무죄 받은 다음에 예. 무죄 이유 중에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하거나 심지어 범죄적인 행태를 보는 게 드러난다면 그때 가서 수사를 하든 특검을 하든 뭘 하더라도 예. 이게 애초부터 이게 이 재판의 길이 아니라 이게 검사들 수사를 한 검사들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해서 예. 공소 취소의 길을 제시한다는 거는 그거는 이 자기 사건이라는 거를 제외하더라도 이게 특히 법률가인 대통령이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대통령이라면은 예. 다른 모든 것에 있어서도 이 왜곡시키고 자기 중심적으로 이게 자기 어떤 이익을 보면서 가져갈 가능성이 커서 예. 앞으로 이 대한민국 참 걱정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의원님 보시기에 어제 이제 대통령이 예. 자 원래 선거 전에는 이제 특검법 시기와 절차를 좀 보겠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예. 청와대 발로 예. 대통령 어제 언급은 그러면 특검법 통과시켜서 공소 취소 가는 쪽으로 좀 주문을 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의원님?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럼 이제 선거 끝났으니까 이제 죄송합니다. 민주당에서 이 문제를 다시 특검법을 다시 통과시키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그럼 야당은 어떻게 대응하실 거예요? 수가 밀려서 현실적 방법은 없잖아요. 절대 우리가 의석수가 절대 부족한 상황이라서 도저히 어떻게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과정에서 예. 이제 저희들이 기대하는 거는 예.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한테서 부정적인 여론이 생겨서 이게 그 여당도 뭐 여당도 요즘 좀 내부에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좀 강경파들이 뭐 득세를 하고 혹은 또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여당도 이제 앞으로 뭐 총선도 있고 대선도 있으니까 뭐 이렇게 가서 되겠냐 하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기를 바라고. 예. 그다음에 오늘도 뭐 주제가 되겠습니다만은 그 잠실에서 그러니까 우리 분노한 주로 청년들이 이 투표용지 부족 상태에 대해서 좀 항의하는 그 시위를 계속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런 식으로 우리 국민들이 이제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만약에 진짜 특검법을 통해서 공소 취소하려고 하면 잠실의 시위 같은 그런 국민들의 저항이 일어날 거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번 선거 지방선거에서도 이 오세훈 시장을 비롯해서 그러니까 4명이 됐습니다만 광역단체장에서 좀 쉽지 않은 선거라는 전망이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우리가 그 예상을 뒤엎고 이긴 중에 그 공소 취소 얘기가 나온 부분 뭐 이것도 하나의 그 작용을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지에서 예. 예. 알겠습니다. 그 잠실 얘기하셨으니까요. 아유 의원님 지금 잠실에 지금 참 뭐 안타깝지요. 예, 어쨌든 예. 안타까운 일들이 나고 있는데 이게 뭐 시위가 갈수록 좀 분위기가 좀 달라진다는 얘기도 있고 뭐 여러 주장하는 사람 섞여 있다는 얘기도 있고 어찌됐건 이 시위의 성격은 어떻게 규정하고 계세요? 물론 그 뭐 여러 명이 시위를 하다 보면은 다 똑같은 생각으로 시위할 예. 수는 없겠죠. 그 뭐 일단은 이게 문제가 있고 우리가 지금 이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데 예. 이게 투표도 하나 제대로 못하는 나라가 됐냐. 그래서 내 참정권이 이 침해를 받는 그런 나라가 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뭐 이 불만이랄까요. 그런 부분에 대한 분노 이런 거는 그건 뭐 공유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그 이 정의하고 싶은 부분은 이게 우리의 사회 일부에서 주장하는 부정선거 어디 뭐 음험한 아주 음심한 이 음모 세력이 있어서 거기가 주동이 돼가지고 우리 선거 자체를 전부 이렇게 조작하고 있다. 뭐 이런 식류의 부정선거는 절대 아니고 그런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세력이 이번 문제라든지 이번 시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뭐 이 인용하거나 활용하거나 이런 거는 우리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해서는 안 되고 동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우리 그 시민들이 분노하는 이유가 첫 번째는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이런 선거조차 그 제대로 못하고 뭐 투표용지가 부족해가지고 투표를 못해서 뭐 이게 출구조사라든지 개표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 투표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항의이고 특히 지금 뭐 주축이 그 젊은 분들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 세대보다도 훨씬 더 우리 대한민국에 자부심이 있는 그렇죠. 세대 아니겠습니까? 그런 세대들이 입장에서 물론 그 독일에서 2021년도에 전례가 있긴 했습니다만은 그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분노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여당도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이게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뭐가 해서 책임자 처벌하고 제도 개선해야 된다는 데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다 의견을 같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재선 건데 장동욱 대표가 지금 전면적인 재선거 그냥 6.3 지방선거하고 재보궐선거 다 다시 하자는 거거든요. 전면 재선거 얘기를 하고 지도부도 보니까 양양자 최고위원하고 우재준 최고위원 말고는 대부분 동의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어떠세요? 전면적 재선거? 저는 일단 전면적 재선거를 우선 그 목표로 바로 제시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 이제 독일 예가 베를린 투표 예가 있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베를린 경우도 보면 이게 좀 갈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 법률가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게 지방선거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제 베를린 연방헌법재판소에서 최종 판결을 했고 그다음에 연방하원 선거는 이제 연방헌법재판소에서 했는데 이 베를린 헌법재판소는 완전한 재선거를 했죠. 그다음에 이제 연방헌법재판소에서는 제한적인 재선거를 했는데 우리 같은 경우도 일단은 재선거가 필요하면 재선거가 당연히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하되 지금부터 결론을 모든 선거를 재선거를 해야 된다 이거는 아니고 우선은 진상조사를 통해서 이게 결함이 있었던 그러니까 그 뭐 독일 사람들은 투표하자라고 표현했던데 이 결함이 있었던 부분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 그래서 그 선거가 실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줬는지 여부를 보고 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절차대로 선거 무효 판결이 나오면 하는 요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이 선거 무효 판결이 나오기 전에 뭐 예를 들어 정치권에서 이거 재선거하자 이렇게 판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절차대로 진행을 하는 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사실은 특검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기 때문에 특검이라든지 이 정적인 사안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들어가는 걸 좋아하지는 않기 때문에 우선은 국정조사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우리 선관위가 이게 이 국정조사에 제대로 아무리 이런 상황이 됐으려도 응하리라는 보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절차가 필요할 알겠습니다. 거고 예. 그러나 경찰 검찰이 이 들어가서는 전 왜곡이 될 수 있으니까 이게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을 통해서 좀 객관적인 예. 그 수사 절차를 통해서 진상규명이 알겠습니다. 예, 보탬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6.3 선거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긴 거예요, 진 거예요? 이게 좀 애매하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 의원님 딱 느끼시기에 결과 딱 보시기 야 이 정도면 이겼다니까 아니면 아휴 객관적으로 친 거지요. 아, 친 거다? 우리가 12개 광역단체장 기준으로 12개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지금 4명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 그 4명 중에서 뭐 서울시장 특히 예. 뭐 경남지사도 좀 그렇다고 합니다만은 특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 당이 뭘 노력을 했다기보다는 물론 뭐 우리 당에 마크를 달고 나간 오세훈 후보니까 이겼긴 했습니다만은 오세훈 후보와 그 정원호 후보의 능력 차이, 인물 차이, 개인기. 예, 인물 차이가 이 결정적인 이유고 그 외에 이제 여당의 실정들, 예. 아까 얘기한 공소 취소, 뭐 스타벅스, 예. 특히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 저는 부동산이라고 예, 예. 보는데 서울은 부동산이 예. 제일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이 그 원인이 됐고 우리 당이 어떤 전략이라든가 준비라든가 이런 거가 잘 돼 있었고 이런 거는 뭐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 그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겨우 이긴 거예요, 우리 서울요? 이제 서울에 겨우 이긴 게 아니죠. 그 당시에 이제 실권하다 이긴 거. 저 오세훈 시장이 이 무상급식으로 주민투표를 걸었다가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보궐선거가 예. 생겨가지고 박원순 시장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참패를 했죠. 근데 그 당시에 홍준표 전 시장이 예. 이 대표였었는데 그래서 당에서 이게 지금 이 선거 책임을 지고 선거패배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 이게 진 것도 아니고 이긴 것도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이건 그거 아니다 진 거다. 예. 이렇게 해서 그때 이제 유승민 의원이나 남경필 의원 이런 최고위원들이 물러나면서 예. 그 체제가 무너졌는데 그러면 지금은 이게 지금은 그러면 의원님 지금은 그 장대표는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지금 잠실 그의 투표 용지 부족 사태 예. 이런 뭐 엄청난 큰 상황이 있고 예. 그다음에 우리 당의 개인적인 내부적인 사정으로는 내일 모레 이제 원내대표. 예, 원내대표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서기 때문에 지금 뭐 그런 얘기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예. 우선은 아까 말씀했듯이 이번 선거는 우리가 진 선거다라는 거 예. 문제로 하고 이 진 선거에 대해서 우리 당이 앞으로는 더 이상 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그게 뭐 당장 무슨 뭐 지도부의 사퇴 이런 건 아니라도 예. 어떤 조치들이 필요할지 이게 뭐 지도부 사퇴까지 포함을 해서 예. 계속해서 이 좀 논의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물론 뭐 이 여당 같은 경우에 자기네들의 어떤 정치적인 구도상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자기네들이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네들이 왜 선거 결과가 이밖에 안 됐는지에 예. 대해서 검토를 하느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우리는 사실상 진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조용하다. 이게 조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거는 뭐 바뀌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장 대표 사퇴해야 됩니까? 근데 그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논의를 해야 된다는 걸로 오늘은 뭐 답을 의원님 얘기를 하겠습니다. 개인 의견은 어떠세요? 그런 정도로 답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예. 지금 그래서 새로운 어떤 논의를 바로 촉발시키는 것보다는 예. 지금은 이 투표용지 부족과 관련된 예. 사태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선 이 정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어쨌든 장 대표 사퇴 문제까지 포함해서 논의를 해야 된다 말씀이신 거죠? 봅니다. 예, 그건 근데- 제가 방금 전에 말씀을 예. 드렸죠. 대표가 나 사퇴 안 할 건데 그리고 지도부도 우리가 안 할 건데 하고 버티면 방법은 없잖아요. 생각하고 계시는 방법이 있으세요? 그런 방법은 별로 없겠지요. 예. 네. 근데 그렇더라도 이게 뭐 다 이게 합리적인 예. 사람이라고 저는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니까 예. 이게 좋은 결론 쪽 그게 뭐 사퇴가 됐든 유지가 예. 됐든 뭐 이 결론이 예. 나겠죠. 내일 원내대표 선거인데 예. 이 한동훈 의원이죠? 이 예. 복당 문제가 원내대표 선거에 좀 변수가 되는 겁니까? 글쎄요, 그 부분이 뭐 이제 뭐 토론회가 한 2번 정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중간에 뭐 나오긴 나올 것 같은데 예.
그 부분은 현재로서는 이미 어느 정도 선이 꺼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요? 그러니까 뭐 복당을 이미 찬성하는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미 천천히 하자는 분들이 예, 천천히 있고. 하자는 분들이 이미 있기 예. 때문에 예. 그 자체가 무슨 뭐 어떤 예. 그 이 중간에 있는 분들의 마음을 바꾸게 하는 그런 결정적인 예. 요소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의원님 한 30초 남았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고 보세요? 그 복당 문제. 아직은 한동훈 대표가 한동훈 의원이 예. 우리 당에 들어올 그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본인도 그랬습니다만은 예. 그 본인이 우리 당에 대해서 한 부분들 그러니까 뭐 사실은 이 당원 게시판에 대해서 이렇게 익명으로 뭘 쓰고 이런 거가 옳은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해명이 없었고 예. 또 그 이후에 지금 북합 선거 과정에서 이게 본인이 이제 계엄을 반대하고 이게 탄핵을 찬성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예. 우리 당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계엄에 찬성하고 저기 탄핵에 반대한 그런 내란 세력 비슷하게 몰아갔던 측면이 있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예, 해명이 있거나 다른 저가 없으면은 아마 우리 당에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권영세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